또 두 달 만에 내신 대비가 시작됐네요. 7번째 내신 대비입니다. 우리 같이 시험 대비를 한 게 7번째. 이제 내신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3, 4번, 4번밖에 안 남았구나. 뭐 시험 관련해서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7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너무너무 무던히도 안 했다. 그럼 흐름 문제까지 다 틀리겠지만 거기서 기본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휘어법 문제가 추가적으로 틀릴 수 있고, 공부를 했지만은 또 평상시에 이제 뭐 수능 준비라든가 독해 지문을 좀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은 영어 선택지 문제가 또 틀릴 수 있죠. 근데 영어 선택지 문제가 반송고등학교는 30점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꽤 높은 배점. 그것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서술형.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2021년은 본문에 있는 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걸 싹 외워도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섞었어요. 저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섞어서 내버렸어. 그래서 최고 난이도를 보였고, 그때는 이제 90점 초반대가 1등급을 찍은 적이 있었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기억을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딱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어법 선택형까지만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어저께는 9시 45분에 집에 갔어요.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처음 수업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형광펜 색깔이 3개가 이루어집니다. 3개가 이루어지는데 초록색으로 쓰게 되는 거는 형태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어순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법적인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주황색 글씨로 써진 펜들은 의미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써진 거는 이건 주로 연결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보라색이 많을수록 흐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3단원은 영어 선택지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설명적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다르게 재구성을 하는 그런 문장 형태를 낼 만한 지문은 아니에요. 흐름 문제와 서술형 이 2개가 포인트고, 반송고 같은 경우에는 80%를 다 서술형을 냈어요. 여기서.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냈는지 같이 글을 읽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총 오늘 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개요를 써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은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은유가 시에서 쓰인, poetry에서 쓰인 은유예요. 근데 은유라는 게 영어로 뭐죠? 이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metaphor. 이 metaphor에서 meta라는 말은 초월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봤죠? 메타인지는 인지를 통제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럼 인지 위에 있는 거죠. 메타피직스라고 들어봤어요?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에 관련된 학문이고요. 자, 그리고 시는 문학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poetry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poe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2개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poetry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거는 집합적 개념이에요. 집합적 개념이라는 것은 시라는 장르에 관련된 거를 poetry라고 하고, poem은 시 한 편 한 편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유라는 말을 조금 더 길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은유라는 것은 국어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법 중에 하나죠? 비유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유라는 말을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analogy라고 해요. 이 analogy라는 말이 비유 또는 유비라고 해서 analogy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metaphor라는 말을 analogy로 바꿔도 같은 뜻이 됩니다. 단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similar라는 게 있어요. similar라는 단어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외고라든가 국제고 이상의 수준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similar는 우리말로 지규예요. 차이는 알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말에서 지규를 알고 있다면은 영어에서 지규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지규가 될까? like라든가 as, such as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지규가 됩니다. 국어에서 나온 비유법들이 먼저일까? 영어의 비유법들의 명칭이 정해진 게 먼저일까? 당연히 영어가 먼저예요. 이 언어나 글로 써진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영어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걸 국어에서 따갔기 때문에 국어에 있는 모든 문법적인 내용은 영어에 다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에서는 시에서 쓰인 은유를 얘기하고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쓰인 내용은 똑같이 은유인데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 everyday life에서 쓰이는 은유가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은유가 또 나오는데 이 은유가 뭘 위한 은유가 되냐면 새로운 용어를 위한 은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무언가가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물체가 발명이 될 때마다 계속 새로 만들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어에다가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또 은유를 필요로 하게 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파트. 결론은 뭐냐면 은유가 필요하다예요. The importance of usage. 뭐 그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적 성격의 글이고 추론을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열거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고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나올 때 주의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시로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영어 전공인데 내가 시를 제일 싫어했어. 난 시를 한 번도 안 들었어. 2번 듣고 과목 수강 포기했어. 이거 보여요? Relief, grape, sight, night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일부러. 이걸 푸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시를 읽으면 다 찾아내서 표시하고 막 해야 되거든. 근데 우와, 너무 안 했어. 자, how can you go? 어떻게 떠날 수 있어? Return to my relief. relief는 알고 있죠? 안심이나 안도가 됩니다. 돌아와줘. 내가 안도할 수 있도록. Leave me not drowning in a sea of grief. drown이라는 단어는 중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익사하다 정도. 물에 빠져 죽다 정도. 빠져 죽다. grieve는 뭐야? 슬픔. 비애. 와, 너네 어려운 단어 쓴다. 뭐 sorrow라든가 sadness 같은 거죠. 그래서 leave me not drowning. 나를 빠져 죽게 하지 마세요. 슬픔의 바다에. Alas, 맙소사, he's fled forever from my sight. z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s일까요? has일까요? has입니다. 왜 그러냐면 fled라고 썼는데 이거는 flee 변화형이 fled 그리고 fled 이렇게 변화하는데 자동사로 달아나다예요. 그런 영혼이 달아났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으로부터. And my hopes vanish into horror's night. 내 희망은 vanish, 즉 disappear, 사라져버리게 됐네요. 두려움의 밤속으로. 그래서 Ned Ward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이 시 부분에선 반송고에서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번 이제 들어가는 거야. 메타포라는 건 is commonly used, 흔하게 쓰입니다. throughout all types of literature, 모든 종류의 문학을 통해서 문학 전체에 걸쳐서 쓰입니다. But is used most commonly in poetry. 하지만 가장 흔하게는 시에서 쓰입니다. In the first two lines of the poem above, 위에 쓰인 시에서 처음 두 행을 보게 되면
The speaker is asking her lover. 화자가 애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Not to leave. 별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왜 내버려 두다라고 해석했냐면 leave라는 단어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써서 오를 오쓰인 상태로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ng의 형태가 다시 또 별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오늘 처음 들은 친구들은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오형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형식이잖아. 얘네들은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딱 두 개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1번 어순. 요 어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2번 목적격 보호 형태.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는 OC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형태를 조심하라는 뜻이야. 다른 형태로 바꿔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not to leave를 바꿔 쓰면 안 되고 다른 형태 어떤 것도 안 돼요. 투부정사를 꼭 써야 되고 not은 앞에 붙어야 되고 drowning에서 ing를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저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메타포의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별표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메타포의 사례가 되는데 메타포라는 건 뭐냐면 a way of ing way to 부정사나 way of ing나 같은 거예요. 여기서 to describe를 써도 같습니다. 묘사하는 방식인데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거예요. person이나 object를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refer to, 가리키다, 언급하다. 자, 뭘 언급하냐면 something else, 다른 걸 언급하는 건데 그 다른 건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걸 언급해서죠. 두 번째 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비유라는 것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찍으라고 하면 무슨 단어를 찍어야 될까? 두 번째 줄에서 similar, 이 단어가 중요 단어입니다.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것을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How and where does one come across a sea? 여기서 one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데 얘는 그냥 사람입니다. a person을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come across를 할 수 있지? 자, come across라는 말은 meet가 될 수도 있고 또는 find가 될 수도 있어요. 만나다의 뜻일 때도 있고 찾다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다를 찾을 수 있어? 발견할 수 있어? That is filled, 채워져 있는 not with water, 물이 아니라 but with grief, 슬픔으로. 무슨 구조인 줄 알죠? not A, 법비 구조예요. A가 아니라 B이죠. 사실 이렇게도 쓸 수는 있죠. B rather than A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저 말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서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슬픔이라는 걸로 채워져 있는 바다를 볼 수는 없어요. 더욱이 she is not literally drowning. 그녀는 글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리터럴이죠. 리터럴에 쓰인 요 LITER은 요 부분 LITER 얘는 원래 letter였어요.
글자가 리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리터가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글자와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리터럴은 글자의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literally라고 쓰면은 얘는 글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뭐가 되냐면 글자 그대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actually, really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truly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실제로란 뜻이에요. 실제로. 리터럴이라는 단어와 구별하셔야 되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liter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iterary는 무슨 뜻이지? 문학의라는 뜻이에요. 문학의. liter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iterate. literate가 아니라 literate이에요. 이건 뭐지?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읽고 쓸 줄 아는. 다 달라요. 내신 기간의 장점은 정규반과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규반 때 이렇게 다 쓰고 나다 보면은 10분 남았는데 32번이야. 망했어. 자,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다 못 적게 되더라도 오늘 필기하는 내용은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자, these lines, 이러한 행들은 are meant, 의도된 겁니다. 선생님, 왜 의도된 거라고 하죠? mean이라는 단어는 의미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하다란 뜻이 있어요. 뭐 하도록 의도됐냐면 convey, deliver랑 같은 거죠. 전달하도록 의도가 됐습니다.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고요. 화자가 figuratively, 비유적으로, 수사적으로, 오잉? 선생님, 아까 metaphor가 나왔는데 왜 이런 단어가 나왔죠? figurative라는 단어는 metaphorical, 요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섞어 쓰고 있습니다. 아예 같은 단어예요. 얘네는 비유적인. 비유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랑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 건 누가 되는 거야? 리터럴이 되는 거예요. 얘랑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반드시 리터럴과 메타포리컬, 리터럴과 피규러티브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비유적으로 being consumed by grief, 슬픔에 의해 consume 되어지고 있는 걸 의미하도록 쓰여진 거예요. consume은 소비하다인데 왜 다짜고짜 저렇게 나왔을까요? consume이라는 말은 소비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할까? 사로잡다란 뜻이 있어요. 사로잡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단어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말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뭘 배우냐면은 obsess 같은 걸 배워요. 동의어입니다. observe, 흡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요 단어도 마음을 사로잡다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난이도의 지문들을 살피셔야 되잖아요. 좀 더 어렵게 생긴 단어 engro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마음을 사로잡다예요. consum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단어에 바꿔 쓸 수 있는 형태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전달하려고 쓰인 거라는 얘기죠. which 그것이 makes her feel 사역동사 쓰여서 feel이 원형으로 쓰인 거예요. to feel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자, 뭐라고 느끼게 만드냐면 as if she were drowning. 마치 그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which 중요하고요. were 중요합니다. 저 월이 왜 중요해졌냐면요. 밑에다가 잠깐 써드릴게요. as if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일단 동의어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as though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동사가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법이 필수가 아니라 가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이라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이 나 가정법 쓰고 싶어 그러면 쓰는 거고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지 마음이란 얘기예요. 가정법을 쓰게 됐을 때 동사를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동사 현재형도 가능하고요. 언제 사실에 대해서 현재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법에 쓰이는 동사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셨을 텐데 were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는 is를 쓰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빠져 죽는 건 아니잖니? 마치 빠져 죽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were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하지만 잘 묻지 않습니다. 가정법은 수능에서도 싫어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건 글 쓴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다음 she feels 그래서 desperate and hopeless 굉장히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건 중요하죠. 앞에서 써졌던 말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안 내는 건 너무 쉬워서 안 내는 거예요. 자, the metaphor gives the reader 그 비유, 은유는 독자로 하여금 간접 목적어 a better idea 더 좋은 생각 그러니까 give라는 말을 쓰고 the better idea 하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예요. 다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냐면 the depths of the speaker's grief in this situation. 화자의 슬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정규반과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4분의 1이 끝난 거예요. 도입부가 끝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상 속에 쓰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veryday language. 이건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everyday를 붙였었죠? 그럼 형용사입니다. 자, 7번. You may think. 통념이군요. 통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비판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죠. 7, 8번으로 이어지는 흐름 살피셔야 됩니다. 통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 metaphor가 is only used in poetry and other types of literature. 시와 다른 형태의 문학에서만 쓰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This is not the case. case는 명사로 사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case는 true로 바꿨어도 같은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In reality, in fact랑 같은 거죠. 사실
Many everyday English expressions. 많은 일상 영어 표현들이 make use of. 사용합니다. 이거 반송고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make use of를 써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2번 출제됐습니다. 얘는 그냥 한 단어를 쓰면 use 또는 utilize, 좀 길게 쓰면 take advantage of. 얘네들이 다 이용하다예요. make use of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상적 표현들도 은유를 사용합니다. as, where, 또한, to랑 같은 거죠. Many words and phrases, 많은 단어와 구절들이 are used, 사용됩니다. both A and B. 글자 그대로 사용되고 그리고 metaphorically,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Even very common words, 심지어 매우 흔한 단어들도 are sometimes used, 가끔 사용됩니다. 여기서 common이라는 말로 바꿔 썼네요. 원래는 무슨 단어를 썼었냐면 everyday를 썼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common은 ordinary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흔한 단어들, 매우 일상적인 단어들도 가끔 쓰인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면 별표. 21년도 서술형의 정답이 되는 파트입니다. That don't fit their user meanings. 그것들의 보통 때의 의미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때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이 보통이 literal meaning을 뜻하는 거예요. actual meaning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 의미. 근데 실제 의미와 맞지 않는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fit는 매치와 같은 뜻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은유,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원래 의미와 맞지 않아서예요.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존과 세라가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자는 거죠. 존, 세라. 썸 타는 사이로 보여져요. Sarah, how did you do on the math test last week? Oh, John, it was the worst. I probably have to take a retest. 제 시험 봐야 돼. John, I'm in the same boat. 이 boat라는 표현을 오분으로 써도 같은 뜻입니다. 보트를 탔다는 얘기는 저 망망대에 조그만 배를 타서 어려운 상황에 같이 처해 있다는 뜻이고 오분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재료가 됐건 간에 저 뜨거운 열기를 맞아야 되는 건 같은 상황이란 뜻입니다. 나도 똑같은 상황이야. I'm pretty. 예쁜 게 아니에요. 매우. 뭘 확신하냐면 대생략됐습니다. I failed it. 나 시험 떨어진 거 같아. I studied so hard for the test. 나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all of my effort just went down the drain. drain. 배수구죠. 하수구도 되고. 내 노력이 다 물로 씻겨져 내려갔어. 즉 수포로 돌아갔어. 헛된 일이 되었어. 요건 적어두세요. 헛된 일이 되었다라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Did not come to anything 또는 come t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고 went to waste. 수포로 돌아갔고 헛수고가 되었고 were in vain 또는 were vain. 헛된 일이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걸 다 기억하기 싫으면 단어만 기억하세요. nothing, waste, vain. 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서술형은 안 물어볼 거예요.
이래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resilience가. 했는데 안 돼? 실패. 그럼 또 하기 싫잖아. 근데 다시 힘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거기서 몇 번이나 더 다시 힘을 내느냐가 사실 승패를 가르죠. John, I know exactly how you feel.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Why don't we study together for the retest? 같이 공부할래? 존은 세라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That's a great idea. 좋아. 세라도 나쁘진 않은가 봐요.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머리를 우리 맞대 보면, 함께 노력하면, I'm sure we can do better.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존과 세라는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같이 공부할 때는 공부 레벨이 맞는 친구를 꼭 선택하세요. 이기적이고 굴면 나보다 공부하는 잘하는 친구가 더 유리합니다. 쉬는 시간 타이밍이 바뀌어요. 어떤 놈은 30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야 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는 친구도 있고 진도 체크를 했을 때도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놈들 있죠. 쟤 봐라. 나 되게 많이 했네. 나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좀 레벨이 맞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세요. 다음 페이지. 15번까지, 16번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If you know only the basic literal meanings. 요게 붙은 거예요. basic literal. 선생님 왜 and를 안 썼죠? and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건 학교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A, B, and 이렇게 and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이제 C가 나와야죠. 근데 D가 또 나오면 되나? 안 되죠. and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내가 열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 열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and를 안 쓴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열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 열거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nd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only the basic literal 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literal은 또 단어 추가시켜놨어요. 빼먹을까 봐 미리 적어놓은 거야. 나도 이렇게 다 외우면 좋은데 가끔 몇 개씩 빼먹는단 말이야. original, primary, superficial, actual 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색칠된 단어들 그리고 구절들 대화에 나타난 그런 것만 알고 있다면 you will find this conversation 여러분은 이 대화가 아주 strange, 이상하다고 여겨질 거예요. 목적격 보호라고 썼죠?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 ly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이상하다고 여길까요? 왜 이상하다고 여길까? 아까 전에 썼던 거. 바로 내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 있죠? 이겁니다. Don't fit their user meanings. 이게 답이에요. 왜 이상하다고 느끼냐면 보통 때 쓰이는 뜻이랑 안 맞거든.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내놨으니 너네 학교 애들이 몇 명이나 맞췄겠냐 이거를. 그래서 21년도가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14번. 존과 세라는 are not at sea. 바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traveling together 분사 by boat 보트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They are just in the same unpleasant situation. situation이 중요합니다. situation은 앞에 언급됐던 boat 그리고 oven 등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출문제입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작년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작년 시험 문제는
be in the same boat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쓰라는 거였어요. 여기 빈칸을 뚫어놓고 그냥 쓰시면 됐는데 어지간히 난 영어 공부를 절대로 안 할 거야. 내 의지로. 그런 친구들을 빼놓고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 부분을 시험에 냈어요. 기출. 자, 그 다음 efforts can literally go down the drain. 노력이라는 것이 실제 배수구를 통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라는 뭐라고 느낀 거냐면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동사를 쓰고 나서 타동사 특히나 뭐 타동사라는 건 보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feel이라든가 뭐 think라든가 know라든가 뭐 say라든가 이런 동사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이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가 이렇게 나오면은 100%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100% 대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세라는 뭐라고 느낀 거냐면 그녀의 노력이 have been wasted. 낭비되었다. 얘가 1번. 그리고 can't be gotten back. 되돌려질 수 없다라고 느낀 겁니다. wasted라는 말은 낭비된 거니까 헛된 거죠. 그래서 wasted의 동의어 확인해 주세요. 수준 높은 단어도 있네요. 첫 번째 쓰인 단어는 고3 수준 단어입니다. futile. 이 futile은 헛된. 그 다음 worthless. 똑같은 거예요. 가치 없는 거니까 완전한 동의어고요. 그 다음 fruitless. fruit이라는 말은 과일이라는 뜻이지만 결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거죠. vain 또는 in vain. 헛된. vain이란 단어 자체가 형용사로 헛된인데 명사로는 헛됨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wasted 기출입니다. As if 마치 they have been flushed down the drain. flush라는 말은 물로 내리다, 씻어 내리다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통해 씻겨 내려간 것처럼. they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맞아요. her efforts입니다. 그녀의 노력이에요. they have를 it ha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몇 번까지 한다고 그랬어? 16. Here, the phrase went down the drain is a metaphor. 안 중요한 문장입니다. Does Sarah want to put her head next to John's head? Of course not. 할 게 없네요. 쉽죠? 그래서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풀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적은 게 많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아요. 이 정보량을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으면 다른 정보가 개입되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뉴스, 카톡 이런 게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겠고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겠지만 무의식 중으로 또 다른 정보가 바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다 했어.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두세 가지 정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던가 자든가 걷던가. 뭘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아요. 이렇게 쉬십시오. 10분 쉬고 올게요. 요새 폐렴 비슷한 게 유행이더라.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집에 환자 우리 아들놈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나 방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잖아. 밖에 안 나가고. 바이러스 녀석. 저 바이러스 덩어리 자식. 응? 감기 조심하세요.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질병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1번으로 점검해야 될 건 사실 체력이죠. 왜냐면 내가 무언가 끝까지 한 번 더 라고 했을 때 체력이 떨어지면 안주하고 싶어져.
이제 그만하고 싶어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조금 필요하다. 감기 조심해라. 그래서 16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쓰인 메타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했고요. 17번입니다. John is suggesting. suggest가 여기서 suggest는 뜻이 3개예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선 포인트가 아니니까. 왜 3개냐면 제안하다, 말하다, 나타내다. 이렇게 3개예요. 여기서는 제안하다예요. 이 제안하다라는 의미가 갖게 되는 문법적 특징이 뭐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해석을 뭐뭐 하자고라는 해석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실은 여기 쓰인 동사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 동사가 원래는 should work, should를 쓴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should가 생략되면서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 work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저건 동사 원형입니다.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존이 제안한 것은 그와 사라가 같이 제 시험을 위해 좀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여기도 기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라가 agrees with the idea.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 거죠. Studying together. 함께 공부하자는. In order to do better on the retest. In order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표현이에요. 그냥 투부정사로 써도 되지만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에서 뜻이 7개이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in order를 붙일 수 있어요. 이 표현 대신에 so as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 써도 됩니다. 뒤에 better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건 where의 비교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do good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건 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do good, 득이 되다. do well, 잘하다. 뜻이 달라요. 다음, 존과 세라는 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 부분이 엄청 지겨워. 여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써요. Don't use the literal meanings of the words. literal 중요하죠. 단어들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쓴 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 like bought, drain, and had. 이 단어들의 원래 뜻을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we can still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The connection. 연결고리를. These words. 명사가 나오고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게 1번. 아까 접속사 생략이라고 하고 두 번째 생략된 거. 뭐 예전에 썼던 건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명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썼어.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100%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100% 생략된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좀 여러 개인 거죠. 뭐 대시 될 수도 있고 who나 whom이라고 볼 수도 있고 which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게 생략된 거다. 이랬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실제 시험 문제는 생략된 접속사,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어딜 물어보냐면 얘를 물어봅니다. 얘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The girl, the man. 그 다음에 loveds냐, is loved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이제 who가 생략된 거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그 남자가 사랑하는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oveds를 써야 돼. 뒤에 목적어가 관계사를 이동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대시나 위치 따위가 생략됐겠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를 쳐야죠. These words have. 여기는 물어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have라는 단어는 수동태를 아예 쓰지 않거든요.
I 쓰지 않는 단어의 경우에는 능수동 구별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비유적인 용법과 관계된 그런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0번. The expression in the same boat. 그런 표현은 refers to, 아까 나왔던 거, 가리키다, 언급하다. The risks, 위험을 가리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shared by passengers in a small boat at sea. 바다에 있는 작은 보트를 탑승한 승객들이 공유하는 위험, 위기를 가리킵니다. What goes down the drain disappears. 그리고 배수구로 내려가 버린 것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can't be gotten back again.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disappear과 동의어가 뭐라 그랬더라? 맞아요. vanish. Our brains are inside our heads, so the head is associated with the thinking. 뭐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는 건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놓고 보니까 별로 물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먹었을까봐 그 비유하는 바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일상 속에 쓰인 비유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쓰인 비유는 세 가지가 언급이 됐어요. 첫 번째 게 in the same boat. in the same boat는 in the same unpleasant situation 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쓰인 비유가 뭐였더라? 응? drain. go down the drain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건 wasted, 헛되게 쓰인 거로 비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ut our heads together, 머리를 맞대다라는 표현은 work together, study togeth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했으면 공부가 된 거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이 지문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포를 쓴다라는 내용이고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주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지문에서 주제 문제를 내는데 틀린 건 공부의 소질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쉽게 나오는 파트다. 그래서 안 냅니다. 거의 안 내요. When new words are needed, 수동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 in order to describe things, 무언가를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거? That did not exist before,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 단어가 필요할 때 they, new words예요. 그러한 새로운 단어들은 보통 만들어집니다. by means of metaphor, 메타포의 민지를 통해서. 여기서 민지라고 썼는데 그냥 민이라고 썼을 때 명사는 중도란 뜻이에요. 중간 뭐 이런 뜻입니다. 민즈라고 써야 얘는 어민즈도 돼요. s가 붙어도 단수 형태야. 이래야 수단이란 뜻이에요. 이래야 수단이란 뜻입니다. s가 없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through the use of라는 표현을 써도 같은 표현. 한글 단어가 더 많아요? 영단어가 더 많아요? 영단어가 훨씬 많죠. 영단어는 이미 2007년에 100만 단어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국어 단어는 40만 개대 정도 될 거예요. 물론 국어 영어는 그 뒤로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단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기존 단어의 뜻을 첨가하는 방식이 더 흔하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22번 문장의 별표, 중심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예를 들고 있어요. 컴퓨터 기술은 is relatively new. 비교적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eed words to describe many new objects and actions related to it. PP. 그것과 관계된 많은 새로운 대상, 행동들을 설명할 그런 단어들이 필요했어요. Most of these new words,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의 대부분은 have been produced, 만들어져 왔습니다. produced. 앞에는 created라고 써놨는데 바꿔놨네. 왜 바꿨죠? 두 번 쓰기 싫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싫어서. 물론 invented라고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이 단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쓴 거야. 이 두 단어는 쉬운 단어인데 세 번째 단어 coined도 알아두세요. coined. coin이라는 단어는 동전을 뜻하지만 동사로 쓰면 단어 등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coin은 주조하다라는 뜻도 있고 단어 등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단어 갖고 괴롭히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단어고 고3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것도 바꿔 쓴 거죠. 저 위에는 이렇게 써놨었는데 by means of metaphor라고.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figuratively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시가 시작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for example을 박아놨지만 일화를 시작시킵니다. 여기서. The computer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안 중요합니다. Today when I was browsing the internet, browsing, searching 같은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I visited Rebecca's blog. 이것도 비유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저게 왜 비유적이야? 원래 visit이라는 말은 친구 또는 장소를 방문하다로 써야 되는데 블로그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virtual place, 가상의 공간인데 그러한 가상의 공간에 접속하는 일도 visit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비유는 생각보다 많은 거지. 야 병신아! 이것도 비유인 거죠. 병신 같은 놈! 이러면 직유법이고 병신아! 그러면 은유죠. 막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모욕죄입니다. It instantly. 그것은 즉각적으로 grabbed my attention. grab이 잡다니까 cut로 써도 되겠네요.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So I bookmarked it. 그것을 즐겨찾기에 추가했죠. 원래 bookmark라는 것은 책갈피거든요. 근데 우리가 즐겨찾기라는 단어로 뜻을 바꿔서 쓰죠. Having spent 별표 기출입니다. 이거는 원래 after 주어를 누구로 삼을 수 있죠? I. 그 다음 동사는 시제 맞춰야죠. 오케이, had spent. 이거는 뭐 문장 주어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시제에 맞추면 되는 거죠. 저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ing로 고친 거예요. 주어 날리고 had를 having으로. 자, having spent a lot of time looking at the blog. 블로그 쳐다보느라 관심이 있나 봐요. 레베카 예뻐. 레베카 블로그 많이 봐놔야지. 레베카 블로그 많이 보고 I checked my mailbox. 메일함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박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It contained. 이시 가리키는 건 메일박스. An email from an unknown sender.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알려지지 않은 송신자가 보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When I opened the email, 내가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 it, 이시 가리키는 건 이메일.
downloaded a computer virus. 컴퓨터 바이러스를 내려받았습니다. it. it이 가리키는 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문장. 바이러스 또는 앞문장입니다. 그것은 재난이었습니다. 철수 형은 요새 뭐하나? 안철수를 여러분들은 정치관으로만 알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V3라고 하는 컴퓨터 백신을 보급시켜서 바이러스 예방에 크게 기여를 했죠.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도 맨날 그 컴퓨터만 뜯어보느라고 교수님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하네요. disaster, 동의어. 되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가끔 냅니다. calamity, 재난. catastrophe, 재난. tragedy, 비극. misfortune, 비극, 불행. 이런 것들과 동의어예요. calamity와 catastrophe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다음 28번 문장은 내용 일치 조심하세요. If you look in a dictionary,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that is over 30 years old, 30년이 넘은 사전이야. You will find most of the colored words in the passage.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윗 문단에 나온 색칠된 단어들의 대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쓰인 단어들, bookmark, visit, virus 이런 단어들이 30년 전에도 쓰이던 단어들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You will not find.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The meanings. 뭐를? 의미는 못 발견해요. 단어는 찾을 수 있지만 뜻은 못 찾아요. That are used here.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의 뜻은 못 찾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원래 있던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Although a website is not a physical place. physical, 물리적인. 반대말이 뭘까? virtual, 가상의. 반송고 기출입니다. 반송고에서 어휘 문제 냈을 때 저걸 냈어요. 웹사이트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we can visit it. 우리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As we would visit a friend or a place of interest. A place of interes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uninteresting place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of 플러스 추상명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더라요, 거의. 다른 표현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a man of courage 이런 표현이 있는데 of를 우리가 흔히 뭐뭐의라고 해석을 잘하잖아. 그냥 저들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용기의 남자가 되겠죠. 용기의 남자가 아니라 무슨 남자겠어? 그렇지. 용감한 사람이 되겠죠. courageous man과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of interest에서 of와 interest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많이 저렇게 쓰거든. great interest, utmost interest. 그래서 저거를 많이 붙이는데 지금은 별 이유 없이 그냥 저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 다음 similarly. 여기 시험 잘 물어보더라. 여기서 similarly의 기능은 뭘까요? 첨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뭘 첨가하냐면 예시를 첨가할 때 similarly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시 추가. 동의어 아셔야 됩니다. 뭐 있어? likewise 또는 in the same way. way라는 단어는 manner와도 같아요. in the same way, in the same manner. 셋 다 예시를 추가할 때 쓰는 말이고 우리 정규반에서도 흐름 문제와 관계돼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항상 하는 단어입니다. Mailbox는 can now mean the part of a computer's memory where emails are stored. 이메일이 저장되는 그 메모리 그걸 나타낸다. Where emails are stored이지만은 요게 in which로 쓸 수 있거든.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where를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where 고를래? which 고를래? 그러면 생각을 길게 안 하고 내가 원래 원문에서 where를 봤으니까 where를 딱 고르기 쉽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읽으셔야죠. 그죠? Emails are stored 쓰고 in을 여기다 깔아버리면 되죠. in을 여기다 깔면 정답이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이 등장했을 땐 where를 which로 답을 뒤집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거니까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음 Thinking of it as the physical place where letters are delivered helps us understand the technology. 복잡한 구조네요. 일단 거슬리는 게 요거부터. Think of A as B. 이걸 어법 문제로 굳이 낸다라고 하면은 of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동의어로 바꿔 쓰게 되면은 look upon 또는 look on A as B, look upon 또는 look on A as B 또는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죠. 그래서 그것을 그게 뭐야? 메일박스구나. 메일박스. 메일박스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것은 where. where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o which로. 편지가 전달되는 물리적 공간으로 여기는 건 helps us 우리로 하여금 understand the technology 그 기술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죠. understand 여기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내용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유적 표현을 쓰는 것의 장점이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컴퓨터의 기술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를 써서 이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 또는 그 기술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메일박스라는 이름을 쓴 순간 이건 우편함? 실제 우편함이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편지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다만 인터넷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31번. When we want to return to a web page, we put a bookmark there. 즐겨찾기. 노타죠, 그냥. 우리는 bookmark, 즐겨찾기를 거기다가 둘 수 있습니다. Just as we would 다음에 생략된 표현. Put a bookmark. 여기서는 즐겨찾기고 여기서는 책갈피고 우리가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between the pages of a book. 책 페이지 사이에. Lastly, 끝으로, finally, just as a virus attacks the human body,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computer virus destroys the information, 정보를 파괴 또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stored on a computer, 컴퓨터에 저장된. 내가 자꾸 PP를 쓰고 있는데 PP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PP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1. ing와 구별 2. BPP와 구별 요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just towards 자리에다가 요거를 that is stored라고는 쓸 수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걸 is stored라고 쓰면 되겠니? 안 되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P 표시를 딱 했다. 그럼 당연히 storing은 안 되는 거고 BPP를 써서도 안 됩니다. (33번) Many of these new words, 많은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은 관계된 to technology, 기술과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나요? 뭐야? 어디 갔어?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네. 오늘 얘는 조심하셔야겠네요. 수일치 주의. 수일치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is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수일치를 조심하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쓴다고 그랬죠? 바로 왼쪽 단어와 수가 안 맞을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테크놀로지랑 R이랑 수가 안 맞죠?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는 저 앞에 있는 many가 주어이기 때문에 R을 쓴 겁니다.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지 않은 친구일수록 시험 때 되면은 멘탈이 좀 긴장이 되게 되죠. 그럼 시야가 좁아져요. 터널 현상이 나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이치고 시험지 답지를 제출하고 다시 시험지를 보면 어머 쌍 이걸 내가 왜 이걸 골랐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긴장이 풀려서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 시야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운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old words, 여기 기출입니다. 서술형 기출. that are now being used. 이 부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be, ing 와 be, pp를 합쳐서 be, being, pp로 쓴 거예요. 뭐뭐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롭고 좀 더 metaphorical way, 비유적인 방식으로 쓰여지는 옛날 단어들입니다. 33번은 문맥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번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번 페이지가 뭐였는데 은유가 왜 필요할까? 왜냐면 new meanings를 위한 은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행동이 발명됐을 때 우리는 옛 단어를 쓴다. 다만 이 옛 단어는 새롭고 좀 더 비유적인 방식으로 쓴다. 이 얘기예요. 단어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끝난 거예요. 아, 끝났어. 한 페이지 남았어. 교과서가 지겨워. 이게 한 주제로 이걸 길게 할 일이야? 다음 주엔 모의고사라서 살았다. 9월 모의고사 들어가겠지? 응. 들어가겠지. 기대된다. 변형 문제를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준비가 다 끝나 있거든요. 우리는. 영어 선택지 연습을 충분히 시킬 준비도 다 끝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닥치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교과서에서부터 영어 선택지를 연습시키려고 했는데 반성구 기출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너무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내지를 않아. 이번 단어는 낼 게 없어. 그래서 안 했는데 모의고사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겠다. Metaphor and language learning. 그래서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은유를 잘 알아야 된다죠. Use metaphor almost every time. 접속사죠. 뭐뭐 할 때마다. 안 물어보는데도 자꾸 쓰게 돼요. 찝찝해서. Each time 한 단어로 whenever. 이씨, 글씨가 whenever. 요거. 거의 우리가 뭐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항상 메타포를 씁니다. Often without realizing it. 종종 그 쓴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그 쓴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한 단어로 쓰면 무의식적으로인가? unconsciously 하게. 무의식적으로 씁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씁니다. Becoming aware of, be aware of는 알다, 인식하다예요. 뭐 recognize랑 비슷한 거예요. How metaphor is used in language. 어떻게 은유가 언어에서 쓰이는지를 아는 것은 is very important in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에서 중요합니다. 이건 주장하는 내용이네. 그래서 이 글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포가 언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돼. 너무나 뻔한 주제죠. 사실 이 글은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논설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설명적 성격의 글이지만 마지막에 글쓴이가 자기 생각 한 줄 집어넣은 겁니다. 두 개는 섞이게 되어 있어요, 항상. It can help you improve. 그거 알아? 나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국어 강의한 거? 얘기한 적 있나? 아, 그때 알바하는데 영어 강사 자리는 없고 국어 강사 자리는 있다고 그래갖고 국어였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Your understanding of how English works. 영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Next time 접속사입니다. 다음에 뭐뭐 할 때. 다음에 뭐뭐 할 때. You come across a metaphor. 여러분들이 메타포를 발견하게 되면 think, 별표. thinking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생각해봐. 어떻게 its metaphorical meaning, 그것의 메타포적 의미가 might be connected to its literal meaning. 그것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it가 가리키는 건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다가 there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쓰인 메타포야. there이라고 쓰면 안 돼. 여기 대명사 수일치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If you develop the habit of thinking, 여러분들이 습관이 생기면 생각하는 about language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you will learn vocabulary more effectively. 여러분들은 어휘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deepen, en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동사를 만드는 접미어라고 해요. 뭐 다른 예를 하나만 들면은 awaken 이런 거 있죠. 주로 이제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를 만듭니다.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language.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Now that. 얘는 중요합니다.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인 걸 보니. 그래서 동의어가 since나 seeing that이에요. since나 seeing that. You know how useful metaphor is. 여기가 의문사, 주어 동사. 메타포가 얼마나 유용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You can dive into the sea of metaphor without fear. 마지막에 메타포를 날리고 끝나네요. dive into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메타포의 바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다이빙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confidently 하게 자신감 있게 explore and use various metaphorical expression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적어도 된다고 했죠?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이 끝. 자, 지문은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고 첫 번째 도입부에서는 문학작품 속의 비유,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은유, 세 번째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한 은유, 네 번째는 결론. 시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는 일상의 비유와 새로운 의미를 위한 비유에서 제일 많이 내요. 반송구가 원래 그래요. 원래 교과서에서 낼 때 가운데에서 내요. 양 끝에서는 잘 안 내요. 가운데.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다가 야 끝에 결론이나 봐야겠다. 결론만 보고 덮으면 병신짓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만 봐도 안 돼요.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요 어법 선택형 요거 고르고 집에 가면 된다. 까먹기 전에 한번 채워보자. 교과서는 우리가 직보 전주까지 다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